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로 사람만 힘든 건 아닙니다. 워낙 덥고 습한 탓에 열대지방에서 나고 자란 동물들도 맥을 못 추면서 한여름 동물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그늘막 아래로 헤엄을 즐기던 하마가 사육장 난간에 턱을 걸치고 얼음 과자를 낼름 받아먹습니다. 코끼리는 수박을 으깨 허겁지겁 입으로 집어넣기 정신이 없고 우리 안에 쓰러진 사자는 더 이상 밀림의 왕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대지방이 고향이지만 폭염경보가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더위는 동물들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보는 사람도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람들도 더운데 동물들은 털도 있고 하니까 더 엄청 더울 것 같아요. 물도 좀 많이 뿌려줬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좀 뿌려줬으면 좋겠네요. 지난해 전주의 낮 기온이 38.9도까지 치솟는 역대급 폭염이 올해도 이어질 기미를 보이면서 동물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동물 스트레스 관리에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이런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영장류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27도 정도로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동물원에서는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 이렇게 내실을 개방해 관람 시간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료에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를 골고루 섞어주며 힘겨운 여름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집단 설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애차를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 이전에 영양물질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분간 낮 기온은 33에서 35도 분포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서 동물원의 힘겨운 여름나기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 지역 경제계는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로 피해가 거의 없지만 농업과 탄소 분야는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기업 가운데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곳은 3%에 불과하지만 탈곡기 등 농업 기계는 95% 이상을 일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고 있고 탄소 분야도 아직 상용화 인증을 받지 못해 수입이 끊기면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일본의 수입 규제로 도내 기업의 피해가 확인되면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아무래도 한옥마을일 텐데요. 전주의 관광 산업을 선도해온 한옥마을이 요즘 한산합니다. 특히 머물다 가는 장기 방문객이 줄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경기전 앞 도로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던 예전과 달리 올여름에는 부쩍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주변 골목길 역시 마찬가지. 영업을 멈춘 채 임대 현수막이 걸린 상점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한 번 정도는 와볼만 한 곳 같은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기에는 조금 즐길 거리도 없는 것 같고 그 정도의 매력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통신사 빅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연평균 한옥마을 관광객 수는 1,000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 그런데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잠시 들리는 사람은 많은 편이지만 장시간 머무르는 관광객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해봤지만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골목길에는 좀 사람이 확연히 줄었다고 봐요. 전주시는 근처에 전라가면과 풍패지관을 복원해 볼거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일부에선 한옥마을 관광의 정점이 지난 게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줄거든요. 국내 관광객들이 보통 2박 3일 갔다 한 군데서 2박 3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전체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1,000만 관광객을 모으며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던 한옥마을. 제도약을 위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 지역 건설업이 날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전남이 시공 능력 1등급의 7개 업체가 이름을 올린 반면 전북은 한 개도 없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시공 실적을 올린 개성건설. 아파트를 지어 급성장했는데 지난해 실적 1,994억 원을 기록해
2년 연속 도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은 물론 병원 건물, 호텔, 학교 등의 다수의 이제 건축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하지만 이웃 전남과 비교하면 전북의 업체는 중견기업에 불과합니다. 호반건설이 4조 4천억 원의 실적으로 전국 10위를 차지했고 중흥토건과 우미건설 등 5개 업체가 1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공능력 6천억 원 이상의 1등급 업체가 무려 7개로 하나도 없는 전북과 격차가 큽니다. 2010년도에 최대 6개사의 1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원건설, 신인, 엘들 등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중앙건설이 마지막으로 1군이 없는 상태고 도내에는 현재 전국 100대 건설기업이 한 군데도 없고 200대 기업에 고작 4군데가 이름을 올린 상황. 이러다 보니 도내 토목건설을 외지업체에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역건설업계가 동반성장할 기회 또한 제한적입니다. 외부에서 메이저급들이 와야 사실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말로는 이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들은 협력업체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도와 침체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도내 건설업. 새만금 개발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오늘 정오쯤 부안군 궁항 인근 개섬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44살 김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김 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여성 신인 후보난이 예상됩니다. 권리당원을 모집한 민주당의 내년 총선 도내 예비 후보는 모두 22명으로 이 가운데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입지자는 40%가량인 9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25%의 가점이 주어지는 여성 신인은 단 1명에 불과해 여전히 여성의 정계 입문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투자 중단 요구에 대한 확답을 미룬 채 추후 금융운용위원회가 책임 투자 원칙을 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범기업에 1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는데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